얼마 전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교수님 13층은 정말 안 좋은가요? 라고 하는데요. 대체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층수에 대한 이야기 확실하게 짚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아파트 풍수론이라는 이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를 하고 있고, 또한 아파트 풍수 전문가로서 지금도 수많은 분들에게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주거 공간, 또한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 정말 돈으로만 봤을 때 제일 위에 계신 분들부터 해서 다양한 일반적인 분들까지 많은 분들에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그런 살아있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확실하게 층수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도 늘 그렇듯 진짜 많은 분들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컨설팅을 받으셨던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 저희가 4대째 내려오는 그런 전통을 담은 그런 지혜를 담은 것들이니 신뢰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4대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멋지동 천건호입니다. 오늘 아파트 층수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려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층에 대한 이야기 한번 찍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내용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층수를 좋아하시나요? 아마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 높은 층을 매우 선호하실 텐데, 근데 오늘 이 영상이 끝나갈 때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은 생각이 조금은 바뀌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바로 본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 층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단순히 몇 층이 좋아요? 몇 층이 좋아요? 무슨 띠는 몇 층이 좋아요?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층수가 왜 의미가 있는지 그것부터 아셔야 되는 거겠죠. 아파트 층수를 왜 풍수에서 다루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땅에 올라오는 그 기운과의 연관성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지기, 땅에 대한 기운, 과학적인 용어로는 가우스라고도 했죠. 제 첫 번째 책의 그 부해풍수에서부터 그 가우스 층수에 대한 이야기 제가 다뤄놓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가능한 한 2자릿수 이상으로 올라가지 마시라고 컨설팅 할 때도 그렇게 무조건 얘기를 드립니다. 또 최근 댓글에서는 주상복합처럼 4층부터 주거가 시작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바로 이런 질문들 때문에 제가 개념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숫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땅에 대한 포인트, 땅에 발을 디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 점점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땅의 기운이 약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제가 10층까지라고 했으니 당연히 1층부터 10층이겠죠. 그러면은 4층에서부터 시작되는 주상복합층이면은 14층이 아니라 주상복합에 맞는 10층 똑같이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층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면요. 실제로 20층 이상 고층에 거주하면서 빈혈, 식욕 감소, 소화불량, 이명, 어지럼증, 우울증, 특히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 혹은 아이를 막 낳으신 분들, 그리고 어린 자녀, 미성년 자녀일수록 이러한 고층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그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것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나는 상관없는데, 나는 괜찮던데 라고 하면서 아마 분명 또 그런 댓글 남겨주실 텐데, 사실 참 그렇습니다. 나는 상한 음식 먹고 났는데 아무렇지 않던데 그래서 너도 먹어 라고 한 거랑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작은 댓글 하나지만은 누군가는 그걸 보고 잘못된 정보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더 많은 공간을 돌아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봐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 말이 다 맞다 그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하나의 정보를 던짐에 있어서는 그만큼 책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놓고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풍수 컨설팅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이런 현장 클립도 보여드리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밝히면서 이런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그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걸 남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댓글들은 저도 이제 좀 과하다 싶은 것들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나는 괜찮으니까 너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닐 수도 있으니 그거는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땅에 대한 기운이 어쨌든 땅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점점 1층에서는 제일 좋았으면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바로 수맥에 대한 겁니다. 집안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기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수맥이 가장 대표적으로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집안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그런 에너지, 기운, 파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수맥 파장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똑같이 적용이 돼요.
10층에 살든 1층에 살든 계속 그 기운의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기운은 이렇게 좁아지는데 나쁜 기운은 이렇게 계속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기운은 적고 나쁜 기운은 똑같이 받으니 더 쉽게 뭐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든 뭐 운이든 뭐든 다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층이 좋으신지 고층이 좋으신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얘기 제가 다 맞다 이걸 떠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다양한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층이라고 해서 무조건 땅의 기운이 올라오니까 좋다 이게 아니라 저층에 사시는 분들이 실제로 남겨주신 그런 단점이라고 하는 것들, 댓글로 남겨주신 것들 보게 되면은 땅의 기운은 좋지만 해가 잘 들지 않고 앞 건물에 가려져서 음침하다면은 그래도 저층이 좋은가요? 라고 하셨고, 또 습기나 벌레, 사생활 침해 등등의 이런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남겨주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아파트 단지를 떠나서 1층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밖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사생활 노출에 대한 부분이 있죠. 특히나 요즘에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들은 모든 그 지상 1층을 차를 대지 않는 공간으로 만들다 보니까 1층이 완전 박하고 붙어 있어요. 특히나 확장된 발코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창 넘어가면 그냥 바로 외부인 거죠. 어찌 보면 주거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이고 습기, 벌레, 보안의 차원도 맞기는 하겠죠. 이런 저층의 단점 얘기하신 분들 계셨고, 또 반대로 고층에 대한 이점을 남겨주신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라고 한다면은 부자들은 다 펜트하우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얘기 제일 많이 들어요. 제일 많이 듣고, 또 고층에 살면서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리고 자녀교육도 성공했는데 이것도 사주 탓인가요? 라고 물으셨는데, 사주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고층에 간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망한다, 그건 아닙니다. 운의 차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운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쌓이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음식과도 똑같은 거예요. 해로운 음식, 예를 들어서 뭐 배달 음식이 여러분들의 몸에 안 좋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배달 음식을 하루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암이 걸리진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루가 아니라 삼시세끼 한 달 내내 1년 내내 먹게 되면은 분명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좋은 운이든 나쁜 운이든 오늘 하나 요거 하나 내가 좋은 일 했다고 해서 이제 나 로또 복권 맞을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을 하루뿐만 아니라 매 순간, 그리고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 이렇게 쌓아가야지만이 그 사람은 진짜로 어떤 좋은 운, 덕이라는 것이 쌓여가지고 좋게 이어갈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이 땅에 대한 기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나만 잠깐 지내면서 잘 됐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라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풍수 로얄층이라고 했을 때 정말 가장 좋은 층수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략 한 3층 에서 5층 정도고, 이걸 조금 더 넓힌다라고 한다면은 뭐 한 2층에서 8, 9층까지 이렇게 넓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다를 거고, 저도 이렇게 의뢰인분들하고 마주치게 되고 또 의뢰가 들어왔을 때 당장 다음 달에 이사는 가야 되는데 터도 좋고 아파트 구조도 잘 나와 있는데 층수가 뭐 11층, 12층 뭐 그럴 때는 이제 거기 가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은 상황에 따라서 또 그렇게 유연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나 5층에 살 거야, 풍수적으로 5층이 좋다고 하니까 5층에 가야 돼 라고 해가지고 집도 나오지 않는 거 계속 버티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물론 그러려면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 원칙으로서 제가 층수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그거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뭐 4층, 14층, 24층, 34층,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그 아파트 13층 이런 층수가 풍수적으로 안 좋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기운이 숫자를 가리겠습니까? 그리고 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동양의 고전에서는 수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에서부터 9까지 이 수에 대한 그 상을 풀이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모든 이런 세상에 대한 원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신비로운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상학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동양의 철학, 서양의 철학,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플라톤이든 아리스토텔레스든 소크라테스든 혹은 그 위에 있는 그런 탈레스든 그 모든 분들의 그런 서양 철학 역시나 이 동양 철학의 고전에서부터 바탕이 되어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를 봤을 때 모든 숫자는 다 나름의 의미가 있고 다 좋고 나쁨이 있는 겁니다. 4에도 나름의 깊은 의미가 있고 9에도 나름의 깊은 의미가 있고 13 역시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집 자체가 진짜 터가 좋은지, 그리고 집안의 구조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집안에서 진짜 잘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집안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초점을 두셔야 되는 거지, 그런 미신도 아닌 이상한 이야기에 현혹이 되고 여러분들의 진짜 중요한 삶의 주거 결정을 맡기시면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층수와 관련돼서 남겨주신 질문들 몇 개만 더 짚어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질문 한번 볼게요. 필로티 2층은 실제로는 3층 높이인데 풍수적으로 어떻게 보나요? 라고 했습니다. 일단 1층에 뚫려있고 바로 위층 같은 경우에는 전 가급적이면 피하시라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위쪽보다는 차라리 요거보다 한 층 더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뭐 깊은 이야기까지 얘기 드리기에는 진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질문. 거실에서 요양병원, 장례식장 혹은 공동묘지가 보이는 경우에는 층수를 높여서라도 피하는 게 좋은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눈앞에 보여지는 게 거리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층수를 옮길 게 아니라 뭐 이런 경우에는 층수가 올라간다고 해도 아마 조망은 똑같을 겁니다. 오히려 올라가면 더 잘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층수를 옮긴다기보다는 주거를 옮기는 차원으로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저 멀리 진짜 저 멀리 정말 들여다봐야 되는 저 멀리 산소 하나 보인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 집안에 영향이 미쳐지는 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시골이라서 고층 아파트가 없는데 층수 이런 걸 어떻게 적용을 하나요? 라고 하는데 만약 이분이 이제 주택에 산다라고 하면은 땅의 기운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좋은 겁니다. 물론 이제 그 터의 기운이 더 좋냐 나쁘냐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이렇게 질문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땅의 기운이 좋지 않으니까 올라가면 조금 그 나쁜 기운 적게 받지 않겠나 라고 하는 건데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넘겨짚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조삼모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대로 또 줄어들고 터의 기운이 안 좋으면 그냥 그 자체로서 옮겨야 되는 거지 뭐 또 올라간다고 해서 더 나빠지고 하는 건 아닌 거겠죠. 건물에서 불이 났으면은 건물을 탈출해야 되는 거지 그 위로 올라간다고 한들 그게 나아지겠습니까? 언젠가 건물은 무너지겠죠.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층수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려 봤습니다. 우리 참 아파트 공화국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지금 상류층이라고 할 만한 분들 그리고 경제적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요 점점 더 아파트를 탈출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계속해서 보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의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이런 상류층의 주거 이동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간만 서울에서 벗어난 그 외곽지에 많은 그런 고급 주거 단지가 지금 지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분양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도 아파트입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땅에 발붙이고 살고자 하는 그 이런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파트를 어떤 너무 자전적인 개념으로서만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가치들,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이렇게 자산을 증식하려는 거는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부족함 없이 살고 싶고 아플 때 병원에 가서 낼 수 있는 그런 치료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거 있다 할 때 그렇게 돈을 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풍족함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조건적으로 자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오히려 더 소중한 것들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하시면서 현명하게 삶에 대한 관점을 갖춰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공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고 앞으로 또 더 좋은 공간을 찾고자 하신다면은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면은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길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